안녕하세요. 경필 유튜버입니다. 오늘은 악필 교정에 실패하신 분들의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해결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제가 교정의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어떤 글씨 교정의 동기부여, 그 다음에 그 동기부여를 받고 학습을 하시고, 그렇게 학습을 하다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포기를 하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동기와 학습과 포기,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는 딜레마에 빠져서 악필 교정을 실패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각 동기부여와 학습, 그리고 포기하게 되는 이 과정들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기. 여러분들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혹은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글씨 교정에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이때 여러분들께서 꼭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교정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교정을 하게 마음을 먹었는가에 관한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정 목적에 의해서 글씨의 체본을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씨 체본이란 얘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글씨가 무슨 종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시청자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상 크게 나뉘어집니다. 반듯반듯하게 쓰여진 고딕체류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교과서나 서적에서 볼 수 있는 명조체, 그 다음에 간판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본글씨에서 볼 수 있는 좀 자유로운 서체들,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동기부여를 얻으셨을 단계에서는 교정 목적에 따른 체본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체본이란 글씨의 표본, 표준이 될 그러한 글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기부여에서 체본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하셔야 할 사항은 이 선택된 글씨는 앞으로 내 글씨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학습 단계에서 그 글씨를 연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이 체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SNS나 유튜브, 카페, 블로그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하셔서 검색을 많이 해보세요. 본인이 동기부여를 받은 그러한 글씨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 혹은 그런 강의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SNS나 여러 강좌 혹은 블로그에서 마음에 드는 체본을 찾았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학습 단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단계에서 악필 교정을 실패하신 분들의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연습입니다. 아니, 연습을 하는데 무슨 올바른 연습법이 있고 잘못된 연습법이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올바른 연습 방법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장 잘못된 연습 방법이 무엇이냐? 지금 아까 동기부여에서 어떠한 체본, 그 체본이 인쇄물이든지 아니면 어떤 교본이든 아니면 어떤 강의이든 간에 선택된 체본을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이 학습이라는 단계에서는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보다는 그 표본이 된 글씨와 똑같이 써보는 것이 학습자의 올바른 연습법입니다. 정말 똑같이 적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의 예로 들어봤을 때 아주 예전에 이런 인터넷이나 어떤 교본, 교재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되지 않았을 아주 옛날 우리의 명필분들 혹은 글씨를 잘 쓴다고 소문이 났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과연 어떻게 학습을 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쓰는 법을 익히고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환생을 해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붓을 들고 혹은 필기구를 들고 그런 글씨를 썼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분들도 분명히 그 시대에 가장 이름이 많이 난 명필가의 발행된 책이라든가 어떠한 자료를 보고 부단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떠한 목표한 글씨가 있거나 체본이 있으면 그거랑 무조건 똑같이 쓸 수 있도록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 기술들의 발달로 인해서 똑같이 써보는 것에 대해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나 태블릿 PC 혹은 PC 화면 아니면 핸드폰 화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도 재생을 멈춰놓고 똑같이 써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여러 강의에서 강조드린 트레이싱지를 꼭 사용을 해서 똑같이 한번 베껴보라,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연습 방법으로서는 어떤 스승에게 1대1로 교육을 받지 않는 이상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드백은 내가 어떠한 글자를 학습하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틀린 곳을 지적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문제는 글씨 교정 전문 학원을 다니시면 바로 틀린 연습 방법을 지적을 해주고 수정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글씨는 훨씬 더 빨리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리적인 위치나 시간적인 문제, 1대1 교정 학원을 다니실 수 없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의 문제는 자기가 원하는 글씨를 가르치는 교정학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글씨를 쓰는 사람이 하도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전에 많았던 글씨 전문 교정학원들이 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문을 닫은 상태죠. 그래서 이 피드백의 부재라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트레이싱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글씨 위에 트레이싱지를 대고 그대로 학습을 해보고, 그 다음 트레이싱지를 대지 않고 그동안 학습한 글자를 깨끗한 종이에 한번 적어보고, 그 위에다가 아까 트레이싱지를 대고 베꼈던 글씨를 그 위에 그대로 포개서 내가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비교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의해서 또 학습을 해보시고,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될수록 자신만의 노하우, 자신만의 균형, 그러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습득을 하실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모이다 보면 여러분만의 그 감을 캐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잘못된 연습 방법으로 인해서 일단 글씨가 나아지지 않으니까 흥미를 잃어갑니다. 아, 이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포기를 해버리시는 거죠. 학습 단계에서 올바른 연습을 하시고 피드백이 약간 주어진다면 반드시 개선이 됩니다. 흥미를 안 잃는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문구 적어 본다던가, 아니면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종교 분야에서 필독서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나오는 단어만을 몇 개 골라서 글씨를 적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하면 사실상 학습하는 재미도 있고 흥미도 있기 때문에 포기를 안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요약하자면 동기부여를 받으신 분들은 교정 목적에 따라서 SNS나 유튜브 혹은 여러 인터넷 자료들을 사용해서 자기가 공부하고자 하는 체본을 확실하게 선택을 하시고, 두 번째, 학습 과정에서는 잘못된 연습을 하지 않기 위해서 꼭 트레이싱지를 사용해서 위에다가 계속 베껴보면서 그거와 비교해서 트레이싱지를 대지 않고 글씨를 적어서 트레이싱지와 대고 쓴 글씨와 비교, 대조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학습을 하시면서 흥미를 잃지 않기 위해서 좋아하는 문구를 적어보면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연습하신다면 이 교정의 딜레마에서 반드시 벗어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다른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